291강 주인주자입니다. 주인주는 등불 한가운데에 있는 심지에서 불이 타는 모양을 상형한 것으로 점주로 되어 있고 주가 또한 소리다. 그렇다. 이는 설문해자의 해설처럼 등잔 속의 심지를 말한 것이다. 등잔대, 등잔 받침, 불꽃, 심지를 그렸는데 그것이 등잔불의 핵심이라는 뜻에서 핵심, 주인, 주류 등의 뜻이 나온 것이다. 이후 초가 주인이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자 원래 뜻은 불화를 더해 심지주로 구분해 썼다. 그렇지 않다? 이는 갑골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원래 대청이나 뜰에 고정시켜놓은 횃불의 상형이었다. 이후 시대가 바뀌어 청동기, 철기시대가 되어 쇠등잔이 등장하면서 불꽃 모양인 점주와 쇠등잔의 모양을 그린 것으로 변한 것이다. 하지만 본뜻은 여전히 불꽃이다. 그렇다면 등잔에 불을 댕기고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당연히 그 집의 주인이므로 자연스레 주인이란 뜻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지 않다? 횃대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는 맞는데 이는 불이 있는 곳은 사람이 모이는 곳의 중심이고 또 주재자가 있는 데서 임금, 주인을 뜻하게 된 것이다. 이게 주인입니다. 촛불이 무슨 뭐 중심에다 타니까 주인이다. 그러면 왜 얘는 주인이 아니야? 팽이도 정 가운데에 심을 바는데, 아니 그러고 보니까 가운데가 없는 사물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김원종 교수는 같은 책에서 빛광자는 화로를 머리에 인 사람인데 주인을 위해서 불을 밝히는 사람이 노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불을 댕기고 관리하는 사람이 당연히 주인이다. 불을 피우는 사람이 주인이요 아니면 노예요?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시라고. 양다리 걸치지 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한자는 일상이고 상식이니까 주인이라는 거는 그 물건의 임자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인 하면은 뭐 땅 주인, 뭐 집 주인 정도는 돼야 주인 아닌가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땅에 이 집의 주인이야. 근데 아들이 서울로 유학을 간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세를 내준 거야. 자, 그러면 땅을 뜻하는 흑토자를 써주고 영토를 갈랐으니까, 영역을 갈랐으니까 세로선을 써주면 되겠죠. 땅을 갈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아들이 쓰던 물건도 있고 해가지고 싹 치워가지고 빈 방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다는 뜻인 입 벌릴 감자를 써줍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인주라는 글자죠. 지금 이 양반이 말하는 갑골문은 아래가 뭡니까? 나무죠? 근데 나무하고 흑토자, 땅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어서 이상한 글자를 하나 갖다 놓고는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출발은 허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흑토차 땅이잖아요. 응? 근데 이게 무슨 뭐 등잔이 어쩌고저쩌고 여기서 그런 말이 왜 나오는 거죠? 불화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글자를 그림으로 보는 망상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고. 자, 더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이 글자는 이렇게 또는 허신의 말을 따라서 세로선과 이 글자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글자 그대로 또를 곤자 갈랐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워가지고 뭐를 땅을, 그러니까 내 땅인데 쪼개가지고 누군가 쓰라고 거기를 비워줬다 그 말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 그림처럼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땅을 완전히 자른 거니까 얘가 이 땅을 차지한 모양이 되는 거죠. 주인이 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긴 거죠. 뭔 소리냐면은 주인이 아니면은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가면은 죽임을 당하겠죠.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자유로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선을 떼가지고 통로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맴돌기 자형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요. 딴 데 살던 사람이 여기 와서 살라고 땅 일부를 떼가지고 나눠줬다, 빌려줬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자가 주상할 때 임금님이 되는 거죠. 왜? 과거 군주제 사회에서 영토의 주인은 딱 한 명입니다. 그게 바로 왕이죠. 자, 글뜻풀 주라는 글자입니다. 글입니다. 자, 이 글의 주인은 내가 쓴 거니까 나죠. 근데 이 지면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이렇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야, 내가 땅 일부를 떼줄 테니까 너 여기 와 있어. 그 말인 거죠. 왜? 내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을 해서 썼는데 이게 주인 주자니까 그 글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주려고 주석, 각주를 달다. 머무를 줍니다. 말맞자죠. 말이 지금 남의 땅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말은 물건을 나릅니다. 근데 가다가 배가 고프고 지쳐가지고 잠시 남의 땅에 멈춰가지고 지금 풀을 뜯으면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말은 전쟁 무기로 쓰였죠. 그래서 정벌에 나선 군사들이 머무르는 군영을 뜻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미국 군인들이 북과 뭐 중국을 치러 가는데 대한민국의 이 영토 일부를 차지하고 머물러 있는 경우죠. 그들을
주한미군이라고 그러죠. 주차하다, 뭐 주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심지주라는 글자는 뭐냐? 원래는 불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길을 내줘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불이 이어붙게 하는 심지라는 거죠. 오늘날 말로 도화선이죠. 자, 글자 모양 굳이 말하면 뭐처럼 보입니까? 촛대와 뭐 등잔 그리고 심지에 불이 붙은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허신을 포함한 교수들이 어째서 이거를 뭐 등잔을 그린 거다 그렇게 말을 한 거냐? 늘 그러하듯이 홈쇼핑을 쭉 하다가 비슷한 게 있어. 그러면 요 놈을 골라가지고 이거는 본래 심지와 촛불을 그린 거야 하고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주인이 됐고 본뜻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새로 글자를 만들었다. 늘 똑같은 수법이죠. 야, 지금 누구는 야 교수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촛불 같아 할 텐데 그거는 이 문자가 그림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흑토자 땅에 관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촛불이라고 한다면 머무를 주자는 뭡니까? 뭐 말이 촛불을 켜고 머무르는 겁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한자라는 거는 의미는 물론이고 그 모양을 연상시키는 글자를 골라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은 의미도 통하고 모양도 꼭 불을 옮겨 붙여놓은 심지가 있는 촛불 같아가지고 이 글자를 골랐었다는 거예요. 자, 이 기둥주라는 글자도 그렇습니다. 자, 나무 목재죠. 나무는 어디에 삽니까? 숲에 살죠. 근데 얘가 우리 집으로 지금 들어와 산다는 거예요. 자, 기둥은 건물을 받치죠. 근데 빗물에 썩지 말라고 아래에 이렇게 주춧돌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춧돌에 이렇게 홈을 내가지고 나무를 세우죠. 자, 글자로 봅니다. 땅에 입벌리를 감자니까 돌에 홈을 내고 비우고 뚫을 곤자 나무를 곧게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둥주자죠. 그러니까 지금 의미와 모양을 동시에 만족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촛불이라고 한다면요. 기둥에 촛불을 매단 거니까 기둥이 아니라 이거는 오늘날 말로 가로등이 돼야 되겠죠. 자, 부을주라는 글자입니다. 물수자죠. 촛불에 물을 버가지고 불을 끄다?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소리고. 물이 지금 저수지에 살고 있는 얘를 내 논밭에 지금 살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물꼬를 내가지고 야 이리 와 너 여기 살아 했다는 거죠. 도랑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여기를 막아가지고 내 논으로 이렇게 흐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대다 물을 붓다 물이 흐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주입하다 주유소 주사를 놓다. 자, 그럼 발주를 넣다 주문하다 외주 이런 건 뭐냐? 상거래에서 물건이 움직이는 거를 물류 유통이라고 하죠.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주라는 글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것 같은데 우선 논밭이 메마르면 이 농부는 물을 대달라고 관에다가 요청을 하겠죠. 혼자만? 아니 여기저기서 막 다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을 흘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농부가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는 자기 논밭에 물을 대겠죠. 얼마나? 꼭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는 다시 이 물막이를 열어가지고 물을 흘려 보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물길을 돌려가지고 자기 논밭에 물을 대겠죠. 얼마나? 딱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는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겠죠. 이게 물건이 유통되는 모양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계란이 왔어요. 물건 주인이 물건을 싣고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저기서 좀 필요한 거야. 그러자 이 집에서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하고는 계란 5판을 주문을 하니까 내리고 출발합니다. 계란이 왔어요 하니까 이번에는 이번 집에서 이 집은 좀 커. 그래서 여기는 10판 주세요 하니까 10판을 내려주고 다시 계란이 왔어요 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 도매처에서 각 소매처로 주문량을 넣어주는 모습이죠. 그럼 뭐 주력, 주시하다, 주목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건 뭐냐? 이 주인 주자가 왕이라서 그런 거겠죠. 윗사람. 이 글자는 물을 이렇게 대주는, 물을 따라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왕에게 지금 술을 따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만일에 넘치게 따르면 옷을 버리니까 목이 잘리겠죠.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술잔을 주시하면서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할과라는 글자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 넘친다는 거는 과한 거죠. 과하다는 거는 지나친 행동을 말하는 거니까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그르치지 않으려고 행동을 삼가고 뭐 집중한다 그런 말이죠. 자, 끝으로 살주자 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은 글자인데 자, 소전체가 없죠. 그럼 하여튼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글자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소전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나 사람이야. 근데 주인 주자. 주인이야. 과거의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오직 한 분 왕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의 본뜻은
왕이 돼야 되겠네요. 근데 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왕은 사람이 아닌 인간의 형상을 한 하늘에서 내려온 자식 천자 신인이라는 거죠. 그러니 주인, 그러니까 왕 옆에 사람 인자를 붙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누군가가 야 내가 주인인 사람이야 하면은 당장 관에 끌려가고 목이 잘리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본래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글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엄하긴 하지만은 해석을 해보면은 사람 인자, 나 사람인데 근데 주인 주자, 여기 이 땅의 주인 또는 이 집의 주인이야 그 말이죠. 또 누구는 이 땅이 아닌 저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저마다 어느 땅의 일부를 차지를 하고 여기를 근거로 삼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을 주거 또는 거주지라고 하는 거죠. 살다, 거주하다, 숙박하다, 머무르다, 거처,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 주거, 상주, 입주, 이주, 의식주, 주민, 주소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